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20강 청해 청산 청해 청산 천해 동색 천해 절경 황해 기암 해암 기관 춘몽 미각. 산수화 제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115화 청해 청산 116화 천해 동색 117화 천해 절경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15번의 이 그림은 청해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산이란 말이죠. 푸른 바다가 아량을 베풀어 동색의 색깔이 같은 아우 푸른 산이 험준함을 자랑하면서 길게 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낮추어 산이 빚어내는 조화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맨끝이 뾰족하게 솟은 것은 대단하다고 뽐내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날카롭고 푸른 부드러운 것도 자랑하도록 합니다. 바다가 너그러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바다는 초연한 자세로 초연하다고 자처하면서 물러나 있습니다. 116번 이 그림은 해천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지자 요수요, 지혜로운 사람을 물을 좋아하고 인자 요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넓은 하늘과 전혀 다릅니다. 물은 낮고자 해서 점점 흘러 바다 이르면 하늘처럼 넓어져 보이고 또 하늘과 색깔이 같아서 하늘을 그대로 비추어 동격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산을 사랑한다는 이는 편협한 차등록이고 물을 사랑한다는 지는 너그러운 대등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공자가 말했던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을 높이려고 했지만 지가 훨씬 넓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천의 절경 117번 이 그림은 천의 절경이라 했습니다. 천에는 하늘과 저 먼 곳에 절경은 빼어난 경치입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시합을 벌인다면 바다는 일단 기권하고 물러가고 산이 쉽게 이깁니다. 바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물결을 치고 바위가 솟구치는 놀라운 조화는 무지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경치라고 이러지 않아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산은 자기 혼자 하늘가의 절경을 이룬다고 자부합니다. 험준한 바위, 얼마 되지 않은 흙, 여기저기 들어선 초목, 거기 붙어있는 새통까지도 모두 자랑스럽다고 산은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해서 경치 시합에서 산이 다 이긴 것 같은 해도 바다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의 승리를 축복하고 돋구는것 같이 물결을 쳐주고 있습니다. 118화 황해기암, 119화 해암기관, 120화 춘몽미각,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18번의 이 그림은 황해기암을 했습니다. 황해는 거친 바다입니다. 기암은 기이한 바위입니다. 거친 바다, 기이한 바위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산수가 겨루기를 더욱 치열하게 합니다. 산은 아주 뾰족해 무척 기이한 바위 한 군데를 선발대로 삼아 바다의 기세를 꺾는 작전을 감행합니다. 산이 승리를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어두워 황혼이 되는 절차를 예정대로 하늘과 함께 유유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은 크기의 차이 탓에 패배한다고 자책하고 말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뾰족하게 솟은 것이 그것이 자해나 하고 마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뾰족한 바위를 번떠면서 할 것인지 저 묵묵하게 펼쳐지는 바다처럼 살 것인지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19번의 이 그림은 방단은 해암기관을 했습니다. 단은 김홍도 화백의 그림을 본떠서 그린 바다 바위 기이한 모습입니다. 단원은 바다 바위를 즐겨 그리면서 섬세한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 섬세하고 절묘한 모습을 단은 자기가 다 사로잡은 것 같은 거동을 보였습니다. 기량이 지나쳐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 바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원의 그 솜씨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절묘한 기법에 사로잡혀 있는 바위를 놓아주어 야수의 활기를 되찾고 지쳐나가게 했습니다. 거칠고 장대한 모습을 되찾아 여기저기 마음껏 뻗어나게 했습니다. 그 기이한 경치를 감히 구경하려면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조그맣게 그려서 자만하지 말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험준한 바위를 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도 사람이 이것을 휘어잡거나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20번의 이 그림은 춘몽미각, 품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바다는 때때로 어머니가 되어 산이라는 아이를 재웁니다.
아이의 덩치가 커도, 산이라는 아이가 덩치가 커도 어머니는 더욱 장대해 어렵지 않게 돌봅니다. 마침 봄날이라 아이는 잠이 쉽게 들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색깔로 말해줍니다. 무엇인지 연두색으로 칠한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꿈의 빛깔이겠습니다. 꿈나라와 이 세상의 둘이 아닌가 봅니다. 그림을 보는 우리도 꿈나라로 가고 싶어집니다. 스스로 눈을 감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제22강에서 2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